안녕하십니까, 이현율입니다. 4.7 재보궐선거가 집권 여당의 참패로 끝났습니다. 정부 여당에게 이렇게 엄청난 데미지를 둔 선거 결과, 정말 저도 놀랬고 여러분도 놀랐을 겁니다. 그렇다면 한번 짚어봐야 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정부 여당, 집권 여당에게 치명타를 가한 그들은 과연 누구인가? 그건 40대, 50대도 아니고 가장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게 20, 30대 표심이었습니다. 젊은 친구들. 한때는 촛불의 선두에 섰던 그들이 이번 4.7 선거에서는 촛불에 같이 했던 집권 여당에 대해서 비토를 놓고 비판을 하고 분노의 화살을 쏘고 있는 것입니다. 방송 출구조사 결과, 선거 결과입니다. 20대는 55.6%, 30대는 56%가 오세훈 시장에게 표를 몰아줬다. 특히 20대 남성의 오 시장 지지율은 72.5%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게 지난해까지만 해도 양상은 정반대였죠. 촛불 혁명의 선두에 서서 박근혜 정부를 전복시킨 젊은 층입니다. 도저히 보수 정당에게는 마음을 주지 않을 것 같은 그들이었습니다. 오세훈 후보도 그랬죠. 자기 신촌이나 어떤 그 시내 유세장에서 20대들이 올라와서 이 정권을 비판하고 자기에게 잘해달라고 부탁하는 걸 보고는 너무 놀랬다. 아니 20대한테 내가 이리 인기가 있나? 두렵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놀랍죠. 이게 구체적으로 이제 집계가 나와봐야 되겠지만은, 일단 대충 나온 거는 보면, 거의 70대, 20대 남자들이 72.5%가 오세훈 후보를 찍었습니다. 여자들은 좀 박영선 후보가 44%, 오세훈 후보가 40.9%로 약간 많습니다만은, 30대 남자도 63.8%가 오세훈 후보를 찍었습니다. 이건 서울시장의 경우입니다. 부산시장은 아직 통계가 지금 제대로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허울 좋은 민주당의 어떤 그런 프로파간다, 이미 20, 30대는 우리가 잡아놓은 집토끼다 이래 생각을 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 친구들은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렇지만 내심 가장 삼석의 불공정이라든지 허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 정의 이슈에 대해서 민감한 게 20대입니다. 30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그 어떤 시대적인 대의, 자기들이 어떤 목표하는 바 따라서 이 20, 30대를 희생을 시켰던 거죠. 60대 이상은 산업화 세대였고 40, 50대는 민주화 세대입니다. 80년대, 90년대. 그렇지만 이 20, 30대는 공정과 정의를 어느 세대보다 더 이슈로 내걸고 있는 세대들입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조국의 어떤 그런, 조국 교수의 어떤 문제, 내로남불. 조국 교수의 딸이 부정 입학해서 지금 의사가 돼 있다. 그거 20대 아닙니까? 그 아빠 부모 찬스 덕분에 허위 서류를 가지고 의사가 된 이 현실. 그 20대들은 이야기를 하죠. 그들은 우리 편이 아니었다. 같은 줄 알았는데 자기들은 우리에게 공정과 정의를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은 아빠 찬스 반칙을 쓰면서 허위와 내로남불의 어떤 덕에서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분노한 거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봅니다. 젊은 층 민심 위반 현상이 본격적으로 감지한 것은 보통 전문가들은 그렇게 합니다. 최초로 벌어진 게 2018년도 평창 동계올림픽 때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북한 선수들을 위해서 일부
선수들이 국가대표팀 자리를 내놔야 했습니다. 그때 엄청나게 반발을 했죠.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선수들 노력을 희생시킨다 이랬지만 정부는 평화라는 대의로 이걸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나 20대들은 더 이상 북한을 언젠가는 합쳐야 할 민족으로 느끼지 않았고 통일에 반대하는 여론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층들을 설득하기 역부족이었죠. 집권 세력, 문재인 대통령이 60대 중반, 50대, 40대, 운동권 출신들, 주사파들은 북한과의 어떤 유대관계를 일본으로 내세울지 모르지만은 이 20, 30대들은 그렇지 않죠. 왜 북한하고 우리가 가까워져야 되나? 내가 왜 북한 때문에 평화 어떤 분위기 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대표자를 내줘야 되나? 이게 반발이 많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았었죠, 그 당시. 그리고 그 뒤에 있었던 인천국제공항공사 공기업 정규주가 정책이 얼마나 이게 고용 안정 부분에 대해서 젊은 층들의 불만이 많았습니까? 심지어는 문 대통령이 그렇게 할 것 같았으면 노량진 고시촌에 와서 왜 차를 마시고 우리를 만났느냐 이렇게 지금 노골적으로 반발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이런 젊은 세대의 이런 흐름을 너무 몰랐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20, 30대가 분노하는 어떤 그런 부분은 부동산 폭등입니다. LH 공사들의 땅 투기, 정부 여당의 내려남불, 정당한 노력 대신에 부정한 방식으로 부를 축적했고, 같은 어떤 반열에 서서 개혁과 혁신과 정의와 공정을 이루어 나올 줄 알았던 그들이 자기들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그렇게 반칙을 하면서 지금 부를 축적하고 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우리의 방향타였던 김상조, 박주민 이런 친구들이 결국은 보수 기득권층과 다른 게 무엇이 있는가? 우리만 지금 집 하나 못 구하고 직장 하나 제대로 없이 소외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불만들, 그런 분노들이 켜켜이 사회에서 이번에 터져나온 거죠. 저는 이게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이런 공정과 정의, 이런 부분을 캐치해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시키고 그 뒤에 문 대통령의 취임 일성이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라는 말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이 20, 30대들은 결국 이 문 대통령의 취임사, 취임 일성이 전부 다 거짓이었다. 허위였다. 우리한테만 그렇게 강요를 했고 자기들은 반칙과 허위와 내로남불로 부를 축적하고 일신의 영화를 누리고 살고 있었다. 이게 분노를 한 거죠. 사실은 작년에 총선 때도 조국 사태의 끝물이 되고 윤미향 사건이 있어서 여건이 불리할 거라고 봤지만은 이 20, 30대는 한번 표를 밀어줬습니다. 그래도 그렇지만은 1년이 지난 지금은 이제 분노하기 시작한 거죠. 특히 LH공사 완전히 이 젊은 층들에게 기름을 부은 겁니다. 분노에. 더더구나 이 20, 30대들이 분노하게 만든 거는 자기들의 어떤 지지층으로 믿고 있는 이 정부 여당 그 지지자들이 자기를 20, 30대 자신들을 이해해 주기는 커녕 뭐 역사의 어떤 그런 경험치가 적어서 아직 20, 30대는 뭘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훈계하고 도덕적으로 우월감을 나타내면서 너희들이 뭘 아느냐 이런 식으로 무시하고 들어간 사례가 많았습니다. 박영선 후보도 그랬지 않습니까? 더구나 오시원 후보 시장 유세에 동참한 20대를 향해서 진보 언론 출신 모 기자가 얼굴을 잘 기억했다가 취업 면접 보러 오거든 반드시 떨어뜨리라. 이 무슨 짓입니까? 결국은 586이 꼰대가 된 겁니다. 밑에 20, 30대를 쥐고 흔들고 자기 잣대에 맞춰서 재단을 한락하는 옛날에 자신들이 386, 20대, 30대 저항했던 그 똑같은 태도를 586들이 지금 자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 기성세대에 맞서서 혁신개혁 부르짖던 586이 이제는
20, 30대들을 딱 자기 손아귀에 쥐고 완전히 계도와 교육의 대상으로 지금 지목하는 거죠. 그만큼 자기들이 이제 기득권화 되어버린 겁니다. 서로 민주당은 이렇습니다. 20대 지지율이 낮은 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홍익표 의원도 박정희 시대를 방불케 하는 방공교육으로 아이들에게 적대의식을 심어줬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민주당은 이 젊은 세대를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지지할 수 있는 집토끼로 생각한 것 같은데 이건 아니다는 거죠. 이 친구들은 지금의 집권 세력 586, 기득권화된 이 586과는 너무나 다른 세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586들의 비아냥, 이런 소위 말하는 진보 집권 세력들의 그런 혼란, 비난은 아주 모욕적으로 들어온다. 우리한테 모욕이다 이거죠. 그게 이제 이번 투표에서 저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항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쉽게 이 2030 세대가 변할 것이냐 앞으로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 9세대와는 언제든지 자기 요구가 달라지면 그에 맞는 정당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일반 기업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MZ세대라 이래가지고 20, 30대 신입 직원들이 회사 대표, 회장에게 바로 SNS로 메일로 문자를 보내서 자기 의견을 밝히고 잘못된 걸 시정하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세력이 많이 바뀐 거죠. 많이 바뀌었는데 이 집권 여당의 어떤 586 세대들은 그걸 의식을 못했든지 아니면 의식을 하고도 무시했든지 그 두 개 중에 하나라는 거죠. 공정과 정의를 이야기했던 이 사람들이 박원순 시장의 어떤 성비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입 닫고, 이해찬 대표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젊은 기자들이 물으니까 후레 자식이라고. 젊은 친구들이 볼 때는 이건 박원순 시장의 어떤 이런 행위는 정말 이건 비난받아도 가능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해찬 대표는 그 젊은 기자에게 후레 자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후레 자식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후레 자식들한테 표 달라고 민주당이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저는 이게 2030의 어떤 이런 변화의 분노의 표심이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국민의힘에 대한 분노도 엄청나게 나타날 것이며 민주당에 대한 분노도 계속 끊이지 않을 것이다. 세대별로 보면 가장 이 정권에서 혜택받은 세대가 40대라고 합니다. 그래도 집도 한 칸 있고 뭐 직장도 있다. 그렇지만 20, 30대는 뭐냐? 집 만들기도 힘들고 취직도 제대로 안 된다. 가장 박탈을 당하고 소외되고 무시당하고 있다는 거 생각하는 세대가 20, 30대입니다. 걔들이 돌아선 겁니다.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이나 타 야당들도 의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2030 왜 돌아섰느냐? 공정과 정의가 없어지고 자기들의 이해관계가 다른 세대에 의해서 훼손될 때 이들은 분노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 변화의 조짐은, 분노의 세대는 아마 상당 기간 계속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후배가 가히 두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새로 커오는 세대들이 역사를 흔들고 세월을 바꾸는 가히 두려운 세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운동권도 아니고 산업화 세대도 아닙니다. 그냥 그들만의 세대입니다. 이상입니다.